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 이해와 건축법상 도로 관계는 임야 개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돈되는 토지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동환입니다. 가을 날씨에 맞게 제가 오늘 또 경치가 좋은 저수지 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왔는데 토지 개발 용도 지역만 알아도 돈을 번다는 이런 주제인데, 사실 그 용도 지역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보면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포스팅된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이게 이제 전문가인 제가 봐도 어떤 게 중요하고 또 개발할 때 어떤 걸 또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조차도 몰라가지고 이걸 좀 포스팅 한 거를 좀 쉽게 정리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용도 지역을 확실히 또 개념 있게 좀 알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우리 국가 자격증 중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이 있어요. 그 도시계획 기사 책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우리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주관식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서술형으로 다 쓰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리 지역의 종류와 또 그에 대한 내용을 쓰시오 해갖고 세분화하게 좀 쓰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께서 좀 용도 지역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 용도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토지이음이라고 있습니다. 토지이음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검색해서 한번 여러분의 지번을 검색하시면 뭐 용도 지역, 도로 구역, 하천 구역, 뭐 기타 뭐 여기가 가축 사육 제한구역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용도 지역입니다. 이거는 건축 행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도 지역은 이게 어떤 토지 지가 상승하고도 직결되다 보니까 예전에 공기업 직원들이 전용되는 걸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이런 용도 지역 변경을 알고 이제 사전에 그런 매수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된 것도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법제처 인터넷 법제처 검색하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시면 시행령 별표 20의 계획 관리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획 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획 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할 수 있는 에서 할 수 없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혼선이 많아서 공무원도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또 건축사 사무소도 좀 많이 시급했는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했을 때는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법 자체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 우리 계획관리 지역에서 안 되는 이런 이제 법이 좀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많이 혼선이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별표 20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터넷 블로그 포스팅 때 보면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 플러스 우리가 또 함께 검토해야 될 거는 각 지자체의 시군 조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큰 틀에서 우리가 토지 이음이라든가 법제처에서 규정해 놓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또 규정을 해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확인하실 때 1+1 개념으로 항상 그 도시계획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위 제한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 시설을 행위 가능하면 그 규모가 또 면적이 얼만큼 되는지도 건축법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토지를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토지인데 이게 이제 계획관리 지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도 있다, 혼용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비율이 큰 용도 지역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큰 틀에서 항상 이 토지 개발을 할 때는 큰 틀에서 제일 먼저 용도 지역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그 용도 지역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관계가 이제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데 아무리 용도 지역에 시설이 가능하다 해도 또 도로가 접해 있지 않으면 또 맹지인데 사실 여러분의 토지가 맹지인지 아니면 개발이 가능한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 동영상을 좀 꼼꼼히 좀 보시고요. 어쩌면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역으로 보시면 더 정립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야의 대부분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야의 대부분 개발되다 보니까 농림 지역도 나눠지는데 농림 지역이면 이제 보호전 산지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준보호전 산지면 계획관리 지역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크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제가 이제 요즘에 많이 문의 들어오는 부분이 건폐율인데 건축 자재비가 너무 이제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지는 다 전용을 하고 싶고 또 건축물은 줄이고 싶고 하다 보니까 또 계획관리 지역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40% 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연 몇 프로 정도를 또 이제 이렇게 그 건축 시공을 하셔야 되는지 또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건축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이 아니고 좀 많이죠. 이제 그 건축비가 워낙 이렇게 비싸니까 대부분 이제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이렇게 뭐 좀 많이 뭐 40% 이하로 해서 뭐 35%, 37% 이렇게 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 50% 이상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40%라고 하면 50%니까는 건폐율 한 20% 이상은 최대한 시공을 하게 건축 시공을 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건폐율이 미달되면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 보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또 50%는 아닙니다. 최소 50% 이상은 우리가 건폐율에 적용을 시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폐율의 그 최소 50%인데 임야 개발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죠. 제가 이제 50%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평지 그 실제 사용하는 대지 면적과 사면이라든가 구조물 비율을 대비했을 때 우리 임야 개발할 때는 그 평지 기준이 50%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산지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리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일반인들 많이 대해봅니다. 대해보면은 이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용도 지역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면 그 용도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용도 지역이 어떤 게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역의 종류는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는데 너무 욕심이 많고 또 토지 개발에서 너무 이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분들은 용도 지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또 다른 걸 설명드리면 또 다른 거 계속 다른 것만 이렇게 새로운 정보만 계속 알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이제 그걸 받아는 드리는데 나중에 통화가 끝날 때는 본인이 뭐가 뭔지를 전혀 이렇게 또 짬뽕이 돼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원포인트 번호로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 개발의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용도 지역에 대한 개념 이해와 건축법상 도로의 관계 그리고
한 개는 임야 개발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요 세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공무원과 협의라든가 아니면 그 토지 매매할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맹지에서는 탈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 영상을 좀 차근차근 보시든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가 또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마스크 조심하시고 우리 형님들 또 산에 가서 뭐 술이야 뭐 한잔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술 드시면서 또 이렇게 담배 피시면 지금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님들 정말 조심하시고요. 담배는 산에 올라가실 때 안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한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말이 너무 꼬이네. 시끄럽하겠네 오늘 진짜.